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프랑스 언론이 데서트피란 기사로 인해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커다란 오해 하나가 쌓인 적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프랑스 이간지 르몽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특집 기사, 지구를 위해 해조류를 요리하고 있는 한국. 거창한 제목으로 시작한 기사는 한국이 지구를 위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소개하며 우리 모두가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날라온 이 소식을 접하게 된 한국인들은 정말 어리둥절했는데요. 그냥 반찬이라서 먹는 건데 지구를 구한다니 금시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옛부터 해조류를 즐겨 먹었습니다. 가장 즐겨 먹고 있는 해조류 반찬인 미역은 고구려 시대 때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당나라 백과사전인 초학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새끼를 낳은 고래가 미역을 뜯어먹으며 산후의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을 보고 고려 사람들은 산모에게 미역을 먹였다. 기록에 나와있듯이 출산을 마친 고래의 행동에서 힌트를 얻은 우리의 조상님들은 산모의 회복식으로 미역을 먹였던 것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으로 연구한 미역은 실제로 칼슘과 요오드 등 무기질이 풍부해 산후 자궁 수축을 도와주고 조혈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젖을 돌게 하는 효능도 있었죠. 우리 선조들이 고래를 관찰해서 얻은 지식이 진짜였던 것입니다. 미역 외에도 김, 파래, 톳, 다시마 등 한국인은 유독 많은 종류의 해조류를 먹어치우고 있는데요.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조류를 접하기 좋기도 했고 무엇이든 일단 먹어서 식재료가 될지 안 될지 알아내고야만 하는 우리 민족 특유의 호기심이 만든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서양과 비교하면 한국이 얼마나 특이한 나라인지 느껴지는데요. 서양에서 해조류는 그냥 바다의 잡초, 즉 먹을 수 없는 쓸데없는 풀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까지 서양에서는 해조류를 잘 먹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해조류가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구온난화를 막아준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조류가 지구온난화를 막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해조류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다. 두 번째, 해조류를 섭취했을 때 메탄가스가 줄어들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다른 존재에게 먹히면 메탄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니 살아서도 죽어서도 지구를 지키는 멋진 효과를 가졌지만 아무리 이런 효과가 있다 해도 서양인들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해조류였는데 이런 걸 한국인들은 양식까지 해가며 먹고 있으니 그들의 눈에는 한국인들이 지구를 지키고 있는 용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한국인들도 지금까지 그런 기능 따위는 몰랐다는 거. 그냥 한국인들의 최애 반찬이라 대대손손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조류 덕분에 한국이 받게 된 칭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사가 공개한 한국 바다 사진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에는 남해안에 있는 김양식장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나사는 완도 지역의 바다가 기온과 조수 등 김과 미역을 기르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고 로프에 부표를 달아 해조류를 양식하는데 이 기술 덕분에 해조류는 만조 때 충분한 햇빛을 얻고 반조 때는 바닥에 긁히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조류 양식법이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전 세계 인류가 소비하고 있는 해초의 90%가 양식인데 다른 식량을 생산하는 것에 비해 해조류 양식은 비료나 다른 자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었죠. 또한 나사에서도 해조류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해조류를 즐겨 먹는 한국의 전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이 붉은 김 수출량 세계 1위국이라는 것도 소개했습니다. 나사에서 한국을 홍보해주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좋은 말만 구구절절 소개해 주었는데요. 덕분에 한국인들의 해조류 사랑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류에 맞춰 한국 김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김은 그동안 김을 바다의 잡초라고 기피하던 서양 국가들까지 모두 매료시켜버렸습니다. 김은 한국에서만 생산되는 한국의 특산품은 아닙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주요 김 생산국인데요. 하지만 유독 세계는 한국 김에 열광 중입니다.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서도 자국 김보다는 한국 김을 더 좋아하고 있는데요. 한국 김이 지금처럼 수출이 잘 되기 전에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김을 박스째로 사가는 모습이 흔했었죠. 한국 김이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비결은 바로 맛입니다. 중국과 일본 김은 두꺼운 김을 주로 생산하는데 한국 김은 얇고 바삭해 입에 넣으면 살살 녹고 적당히 짭짤하고 고소해서 반찬으로도 간식으로도 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얇은 김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다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맛, 기술, 환경, 김에 관련된 삼박자가 잘 맞는 나라였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김을 파는 국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인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김은 세계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아진 만큼 더 많이 생산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 바다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발생하면서 바다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김은 초와야 양식이 잘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생산량이 떨어져 버리죠. 그렇다 보니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하는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최근 해양 오염으로 인해 수산물을 먹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 김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묘책을 제시한 한국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풀무원이 제시한 해결책은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는데요. 김을 바다에서 키울 수 없다면 땅 위에서 키워보자. 바다에서 사는 김을 육지에서 키운다니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지만 풀무원은 이 말도 안 되는 걸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생물 반응기라는 기계 장치를 이용해 엽채부터 단포자, 유엽, 성엽까지 키워서 수확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수조 안에 겨울철 차가운 바다를 재현해 그 안에서 김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미 1톤 크기의 생물 반응기를 구축했고 이를 이용해 김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이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바다에서 양식하는 것보다 단백질과 같은 영양 성분이 더 높았으며 중금속 오염도 훨씬 낮았습니다. 풀무원은 올해 안에 10톤 크기의 생물 반응기를 구축해서 김 육상 양식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생산은 2025년부터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 50년간 한국 바다는 1.3도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이미 전국 곳곳의 김 양식장에서 따뜻한 온도 때문에 나타나는 김 황백화 현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바다 역시 0.5도가 오르며 과거보다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세계 바다는 뜨거워지고 김이 자랄 환경은 점점 사라지는데 김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8,687억 원으로 2010년 대비 약 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미 한국에게는 소중한 수출 효자 상품인데요. 거기다 세계적으로 블루푸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김 육상 양식은 미래의 효자 산업이 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해조류 시장은 1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해조류를 그 어느 나라보다 잘 키우고 잘 먹는 방법을 아는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기술을 잘 키워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